네, 지역 소멸 해법으로 제시된 부산 경남 행정통합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올해 초까지 연이은 회의로 순항하는 모습인데요. 이와 함께 여전히 해야 할 과제는 산적한 걸로 보입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오늘 이야기에 두 분 모셨습니다. 부산 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전호환 위원장님과 부산 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부산 측 대변인 박재율 위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전호환 위원장님, 지역 소멸의 해법으로 행정통합이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 행정통합의 정확한 의미와 또 앞으로 부산 경남 행정통합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궁금합니다. 이게 부산 경남의 효과도 중요하지만 네. 대한민국을 살리자는 겁니다.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자는 거고요. 우리가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에 네. 인구 2,500만의 출생자가 70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작년, 재작년 출생자가 겨우 20만 명을 넘었잖아요. 네. 이게 2023년, 24년 1인당 GDP가 일본을 앞지르는 시대에 경제 성장을 이루는데 출산은 이렇게 저하되는 거는 수도권 집중화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연방 정부에 버금가는 분권을 하자 했지만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부산 경남이 힘을 합쳐서 옛날 부산 경남을 불경은 우리나라 산업 근대화, 현대 근대화의 심장이었습니다. 그것을 되찾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산 경남이 어떤 산업 수도로 가자. 그게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산 경남 발전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자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렇다면 박재율 위원님, 부산 시민사회에서도 이런 부산 경남 행정의 필요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단적으로 제가 이 통합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대변인을 맡고 있다는 데서 바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시민사회에서도 그만큼 이 부산 경남의 행정통합은 절실하고 시급하고 중차대한 과제다 하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시민사회가 행정이라든지 관이라든지 또 이제 상공계라든지 이런 데 하고 똑같이 지금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부산만 해도 1년에 15,2만 명의 인구가 죽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청년들이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전환 총장님 학교에 계시지만 바로 피부로 다 느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더 이상 부산, 경남 이렇게만 고집하다가는 모두가 공멸한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세계적 추세로 최소한 인구가 500만 이상의 초광역적 규모의 경제를 지향하고 그 안에서 작은 기초는 좀 더 주민 친화적인 기초 자치를 하고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빨리 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시민사회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지금 인식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부산 시민사회에서도 이 행정통합을 꼭 필요하다고 바라보고 물론이죠. 있다는 네. 답변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 행정통합이 이전 정권에서 추진을 했다가 좌초가 됐고 다시 이름만 바꾼 메가시티다라는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거는 의견이라기보다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겁니다. 네. 그래서 요즘 가짜뉴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건 그 자칫 잘못하면 가짜뉴스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메가시티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부산하고 경남이라는 집은 따로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좀 더 가까이 교류하고 좀 다니자 해서 중간에 작은 집을, 그리 크진 않은 집을 하나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일부 사람도 보내서 또 중요한 것 또 논의도 하고 이제 이런 겁니다. 그전에 집도 없었는데 필요할 때만 만났는데 네. 상설적으로 만날 수 있는 집을 하나 마련한 거죠. 그런데 이 행정통합은 아예 서로의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자, 한 집에 살자. 라는 겁니다. 그건 완전히 다르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나름대로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그런 건데요. 그래서 행정통합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부산시나 경남도는 이름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네. 메가시티는 이름이 그대로 있으면서 광역연합 이렇게 이름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겁니다. 메가시티는 일종의 물리적 결합, 이 차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행정통합은 완전히 화학적 결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네. 원래는 사실 부산, 울산, 경남 그러니까 부울경을 동남권 메가시티 행정통합으로 묶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울산이 제외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원래 메가시티로 우리가 이제 부울경을 함께 가자고 출론을 했는데 네. 그 당시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자체장이 바뀌고 이제 울산이 이제 지금 있는 시장님이 울산은 빠지겠다. 메가시티도 강용 경제권 동맹. 근데 이제 우리 경남 도지사님께서 행정 통합을 하자고
뭐 아주 과격한 핵심적인 제안을 하셨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울산은 지금 좀 소극적입니다. 빠졌다기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부산 경남이라도 우선 행정 통합을 해서 울산도 같이 아우르는 것으로 지금 갈 계획을 갖고 저희들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계속 설득을 하면서 부울경이 합쳐야만이 그야말로 규모의 효과, 인구도 커지는 거고, 그다음에 울산이 또 부울경의 경제에 또 우리가 메가 어떤 시발지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아마 같이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울산은 지금 네. 아마 이제 총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금으로는 너무 울산을 같이 해야 된다고 급하게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부산 경남의 행정통합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앞으로 이제 많은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울산은 좀 이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보면 경북 쪽에 포항, 경주하고 상당히 이 교류나 인구 소통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해얼음 동맹이라는 걸 지금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보면 광역 단위가 이렇게 통합을 하더라도 그 광역 안에 주요 도시들이 또 이 연합을 작은 메가시티를 할 수 있는 여러 개 이제 선진국도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가시화되고 하면 울산도 충분히 같이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낙관적으로 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사실 새롭게 출범한 부산 경남 행정통합 공론화 위원회라고 이제 호칭을 붙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조직의 구성과 역할이 궁금합니다. 예, 작년 11월 초에 이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는데 네. 부산 경남 15명 동수로 출범했습니다. 위원장도 공동위원장 가고 네. 그래서 이게 15명, 30명이 모여서 이래 토론을 또 뭐 정책 전략을 짜는 게 조금 좀 번거로우니 나누었습니다. 세 개의 분과로 기획 소통 분과, 자치 분권 분과, 균형 발전. 네. 그래서 이걸 동수로 이루어서 거기도 또 분과위원장이 있습니다. 우리 기획소통 분과위원장이면서 우리 대변인을 맡았거든요. 네.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공동위원장 형식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부산에는 여기 계신 전호환 위원장님이 현재 동명대학교 총장을 역임하고 계시고 경남의 권순기 위원장님께서는 전 경상국립대학교 전 총장을 역임을 하셨는데 우연인지 아니 두 분이 또 전 현직 총장을 하셨다는 게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건 뭐 네. 예, 본인이 뭐 말씀하시기는 건 좀 무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하시죠. 두 분 다 이제 뭐 총장님을 또 한 분은 역임하셨고 지금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또 이제 권순기 경남위원장님 원래 또 행정학을 또 전공을 하신 분이고 네. 또 우리 총장님은 해양 관련 전공을 했지만 부산이 해양도시고 경남이 해양권 아닙니까? 이 행정통합의 중요한 것이 서로 사회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런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통적 기반을 또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전공하고 또 무관하다 할 수도 없고요. 또 우리 그 전원한 지금 위원장님은 공동위원장님은 아시다시피 이전에 이미 동남권을 어쩐 식으로 연계하고 연합하고 앞으로 통합해서 발전해 가야 된다는 활동을 또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뭐 충분히 자격이 있고 또 많이 아시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양쪽에 우리 위원장님은 아주 훌륭한 분들을 지금 모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부산대학 총장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거천국립대학, 경상국립대학, 거천국립대학이지 않습니까? 부산대학 총장할 때부터 부울경 메가시티를 제가 끄집어냈습니다. 네. 그래서 부산 부울경 발전, 동남권 발전 협의회도 만들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출생이 서부 경남입니다. 네. 그래서 서부 경남을 껴안아야 되니 제가 되면은 서부 경남이 오히려 안 따라오겠나 하는 그런 뭐 우리 시장님의 전략적 효과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공론화위원회 출범 당시 기본 구상안이 2계층제와 3계층제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이 두 안의 차이와 장단점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경남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이 기초연구를 해서 이게 안이 올라온 거거든요. 네. 2계층제는 뭐냐면은 지금의 부산 경남을 없애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서 이걸 합쳐서 지금에 있는 구 그대로 두고 부산 경남을 합쳐서 하나의 부산 경남 특별시를 하든지 특별도 하든지 뽑는 거거든요. 네. 3계층제는 뭐냐면은 부산 경남을 그대로 두는 겁니다. 시장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도지사 그대로 두고 여기 하나의 미국의 연방처럼 하나의 네. 부산 경남 특별자치주 준주를 하든지 네. 그럼 새로운 어떤 가버넌스가 오기 때문에 그의 장도 뽑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서로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부산시 이거 두 개를 합치버리면은 이게 물리적인 통합이 쉽지 않을 거거든요. 시장도 포기해야 되고 도지사도 포기해야 되니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그대로 두고 하나를 더 이제 장을 뽑으면은 쉽게는 될 겁니다. 그런데 이 3계층제는 중요한 의견이 있을 때 서로 의견 조율이 힘들지 않겠나. 네. 그다음에 2계층제는 합치성이기 때문에 모든 의사결정이 빠르게 되지 않겠나. 네. 이런 서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조금 더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서 또 공론화를 통해서 이게 이제 공론화는 주민투표로 의해서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하자는 거거든요. 네. 의견을 들어서 아마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네. 그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광역시도가 통합을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전부 한 데가 프랑스거든요. 이제 그런 데를 보면 앞서 이야기하셨던 것 중에 우리가 이제 이란 처음에 나온 이란이 뭐 더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순서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경남을 이제 그냥 합하는 거죠. 그럼 부산 경남은 이제 없어지는 건 아닌데 그게 자치 계층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부산시 경남도가 광역자치, 그다음에 시군구가 기초자치제 2단계 아닙니까? 네. 그 2단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도 시도했던 것은 바로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기존의 그 2계층을 그대로 두고 광역시라든지 도를 그대로 두고 또 제 하나의 삶의 자치, 네. 메가시티는 새로운 자치 계층을 만드는 건 아닌데 지금 우리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새로운 자치 계층을 만드는 겁니다. 그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세계적으로 좀 유례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도 어쨌든 그런 검토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 선택의 폭을 넓혀가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공론화위원회 회의가 계속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유의미한 결과들도 도출은 되고 있지만 여전히 경남 도민 그리고 부산 시민들의 관심도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인데요. 특히 경남의 경우에는 행정통합에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기에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은 어떤 건지 전호환 위원장님께 한번 질문드립니다. 2023년도에 이제 그 부산 경남이 합동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네. 하니까 통합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들은 바가 없다. 네. 불인지가 60%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도 과반수가 나오고. 근데 이제 부산 MBC에서 작년 연말쯤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부산만 했습니다. 하니까 거꾸로 된 겁니다. 다 잘 알고 있다. 그게 한 70% 가까이 되고, 네. 뭐 60% 이상이 찬성한다. 그게 공론화의 역할입니다. 사람이 모를 경우에는 무엇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이게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2계층제다, 3계층제다 이 안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도민, 그 다음에 부산 시민한테 알리는 역할, 공청회, 그 다음에 여론, 네. 그 다음에 의견 수렴, 이런 방송, 그 다음에 신문 칼럼. 이게 알리는 게 공론화의 역할입니다. 네. 그리고 물론 뭐 전략 수립, 그 다음에 입법, 이런 것도 안을 짜겠죠, 우리가. 그러한 하면서 이제 시장, 그 다음에 도지사한테 이런 안이 있으니 주민투표를 붙여주십시오. 할 때까지가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네. 각계 전문가로 공론화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지율 위원께서는 시민단체 분과위원회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그런 계획 궁금합니다. 네. 이제 이제 시민단체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 물론 시민단체만은 아닙니다. 네. 다 각계 참여하고 있는데, 분과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기획소통 분과, 그다음에 자치분권 분과, 균형발전 분과가 있는데, 그 용어에서 들으면 바로 느끼시겠지만 기획소통 분과 역할이 뭐 다른 분과도 다 중요합니다만 사실은 이 대주민 홍보라든지 또 설득력을 계속 높여나가는 것, 그 실제로 주민투표까지 갈 때까지의 그 분위기를 상당히 상승시키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논의를 통해서 잡고 있는 것은 여론조사도 몇 차례 하고요. 또 이제 그 각 권역으로 돌면서 순회 토론회 내지는 또 공청회가 되겠죠. 주민들의 의견도 직접 듣고 나누는 이런 것도 이제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는 우리 LG 헬로 TV 같은 경우도 이제 방송도 같이 하고 하겠죠. 네. 또 일정하게는 부산 경남이 만약에 합해진다든지 뭐 제3의 세로가 만들어지더라도 기존에 뭐 자기 단체가 야 2개인데 하나로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또 작은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저희들이 제시를 해야 돼요. 이걸 하면 무슨 100% 모든 게 좋은 것만 있다가 아니라 최소한 80% 이상은 좋다. 근데 20%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라는 이런 솔직함으로 다가가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고 그런 차원에서 기획 소통이 주민들과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기획을 지금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도민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현재까지 광역자치단체가 행정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사례는 없었는데요. 물론이죠. 예, 현재로서는 행정통합의 다양한 효과를 알리고 과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게 이 여론을 위해 가장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를 목표로 한 위원회 앞으로의 계획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위원장님? 근데 이제 대구 경북이 아까 뭐 그 충청권보다는 대구 경북이 먼저 앞서 나갔거든. 원래 이제 불경이 메가시티 통합 이야기를 하다가 대구 경북이 먼저 치고 나갔잖아요. 네. 거기는 탑다운입니다. 우리는 뭐냐면은 주민들이 결정을 하게 했거든요. 방법은 다릅니다. 그래서 주민 투표를 한다니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알리면서 과연 우리 이 불경이 지금까지 옛날에는 뭐 그 참 좋은 기업이 많았는데 지금 다 청년들이 서울로 빠져가는 이유가 알짜배기 기업이 지금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힘을 합쳐서 기업을 유치를 하고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인구도 더 젊은이들을 찾아오면은 삶의 질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걸 알리면은 이 공론화 위원회 역할도 중요하지만은 주민들이 통합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정을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 참여 이런 차원에서 공론화위원회를 잘 출범시켰고 그 다음에 탑다운이 아닌 상향식으로 가는 방법은 우리 두 시장님과 도지사님이 잘 선택하셨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앞으로의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박재율 위원님, 네. 행정통합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출범은 중앙정부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이는데요. 협조를 이끌어낼 방안이 있을까요? 그 뭐 어떤 특별한 방안이 있다기보다 이게 지금 그 행정통합을 광역 단위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자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분권형 초광역 지방정부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올해로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민선이 30년 됐는데도 그러니까 이 세 번의 세대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2할 자치, 3할 자치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스스로 그 입법을 하고 또 재정을 스스로 처리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좀 분권적인 앞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이 없는 현재의 권한과 수준을 그대로 합친다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1 더하기 1이 3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통합을 하는 것이니까 그러려면 현재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배분해야 됩니다. 당연히 중앙정부하고 협의하고 협조해야 되겠죠. 또 하나 나아가서는 결국은 광역시도 통합이라는 것이 다른 지역도 대구 경북이라든지 충청권이라든지 앞으로 또 광주 전남이라든지 다른 지역도 국가 전체적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지향하는 부산 경남이 하나의 마중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해야 되고 네. 그런 의미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설계하고 기획하고 함께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조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두 기관의 앞으로의 행보가 좀 더 협력적인 관계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부산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당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건 부산 시민이뿐만이 아니고 부산 경남이 통합하기 때문에 경남 도민도 같이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국가의 권력은 어디에서 나오죠?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진정으로 원한다면 좀 전에 중앙정부로부터 협조 받아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공론화위원회 지금 뭐 2계층제다 3계층제 이게 이제 최종안이 나올 텐데 이 경제적 효과 그다음에 우리의 삶의 질 우리 후손들에게 미칠 영향을 정확히 한번 인지하시고 이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힘이 실리는 거죠. 네. 여론조사를 했는데 참여율이 몇 %밖에 안 되는 데서 뭐 가반수 얻는 거하고 절대 다수가 와서 가반수 얻는 거는 중앙정부에 미치는 어떤 메시지의 효과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민 여러분,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적극적인 참여,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경제 수도를 꿈꾸며 부산과 경남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림의 완성은 단순히 행정이 아닌 직접 수혜자인 지역민입니다. 이를 염두에 둔 올바른 여론 형성에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